현지에서 스페인을 소개하는 채널 스페인 투데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그동안 뉴스를 주제로 저희가 영상을 올리다 보니 매일매일 코로나가 주제에서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하는 저나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좀 너무 식상하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새로운 주제들 가지고 좀 더 친근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세계 어디나 부모들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곳 스페인에서도 한국 부모들만큼은 아니지만 교육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한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의 목표가 좋은 대학교를 가는 목표를 주제로 열심히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경쟁이 조금은 덜 치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스페인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운영 시스템인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스페인 교육 시스템은 Educación Infantil, 저희로 치면은 유치원이에요. 생후 3개월부터 저희가 보낼 수 있거든요. 생후 3개월부터 6살까지 진행하는 것이고요.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그 다음은 Educación Primaria, 우리나라로는 초등학교죠. 6살부터 12살까지 6년 동안으로 한국과 시스템이 같아요. 여기도 초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은 Educación Secundaria,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교고요. 여기는 4년 동안의 이제 제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3년보다는 1년이 더 많고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의 일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바칠레라토, 여기도 2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은 고등학교가 3년인 거에 비해서 여기가 2년이고요. 대신 중학교가 4년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전체를 합했을 때는 6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업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가 Formación Profesional, 여기도 2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우니베르시다, 보통 4년 동안의 재적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학사 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은 한 학년이 총 2학기로 나눠져 있는 반면에 이곳에서는 3학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3월에 새 학년이 시작하지만 이곳에서는 9월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이곳이 한국보다 6개월이 빨라요. 한국에는 한국 나이로 8살 3월 봄에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서는 7살 가을에 초등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6개월간의 차이가 있고요. 1학기는 여름방학 후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리고 2학기는 크리스마스 휴일 후부터 부활절 연휴까지, 그리고 3학기는 부활절 연휴 후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각각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름방학이 한국보다 많이 길어요. 대신 겨울방학이 따로 있진 않고요. 여름방학이 2월 중순부터 9월 초 또는 중순까지 약 2개월 반에서 3개월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방학이 약 2주, 그리고 부활절 방학이 약 10일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음은 수업 시간과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9시부터 5시, 오후 5시까지가 보통 수업 시간이고요. 그 앞으로 1시간 그리고 뒤로 2시간은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돌봄 서비스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치원이 한국에 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가 굉장히 긴 수업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가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학교에서 맡아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의 수업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침 일찍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아빠가 일찍 와서 찾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배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일하는 시간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회사와 얘기가 돼서 8시 조금 일찍 출근해서 조금 일찍 퇴근을 하든지 아니면 1시간 늦게 출근해서 1시간 늦게 퇴근하는 형태로 가능하면 회사에서도 이런 시간을 조절해 주는데 굉장히 협조적인 곳들이 많아요. 그렇지 못한 곳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오히려 유치원, 초등학교보다 수업 시간이 조금 짧아요. 아침에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 30분에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시간들은 각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립, 사립, 반사립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일정에 따라서도 이 수업 시간들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를 가끔씩 방문하면은 제가 너무 좋은 게 아이들이 하고 싶을 때 원할 때 돈만 내면 학원을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학원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요. 피아노 학원, 음악 학원이라고 하는 학원, 그런 역할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여기 이 부분은 저한테 좋았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저희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돌봄 서비스와 그리고 방과후 수업 없이는 사실 아이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음은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스페인 학교들의 학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페인은 국립, 반사립, 그리고 사립, 국제학교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어요. 학비가 국립은 없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립은 학비가 없고 대신 이 스페인은 급식비를 따로 받아요. 한국처럼 무상급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립이라고 하더라도
급식 비용은 따로 내야 돼요. 학교마다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시는 대로 보통 급식 비용은 120에서 170유로 사이에서 책정이 되는 게 보통이고요. 그리고 반사립 같은 경우는 수업료는 학교에서 도움을 받는데 학교 경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만 지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사립의 경우는 학비가 약 120에서 많게는 200유로까지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마다의 차이,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는 보통 사립학교라고 하면 스페인 재단의 사립학교인데요. 사립학교는 작게는 500유로, 많게는 1000유로까지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 사실은 상류층들은 보통 스페인 사립학교들을 많이 보내기도 해요. 요즘은 국제학교도 많이 가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국제학교, 여기는 외국 재단의 국제학교들이에요. 한국도 국제학교들이 많이 생겼지만 이곳에는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국제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영국 학교가 가장 많고 미국 학교, 그리고 프랑스 학교, 독일 학교 등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많은 거는 아무래도 영국 학교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학비는 가장 작게는 1000유로, 그리고 많게는 더 많이도 가는데 보통은 1000에서 1500유로 사이에서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곳 스페인에서 조금 놀란 것이 있는데요. 한국은 초등학교를 관할별로 지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자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 학교가 있는 관할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든가, 물론 아니어도 점수를 받지만 같은 관할에 있게 되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거든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직장의 주소만이라도 옮겨놓는 분들이 또 계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조정을 해서 많은 점수를 받아서 아이들을 조금 좋은 학교로, 더 이름 있는 학교로 보내려고 노력하는 부모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엄마 아빠들의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이런 부분에 경쟁이 있구나라는 걸 새삼스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스페인으로 조기 유학을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스페인 사립학교나 여기 국제학교 등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경우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면 영어만 배워서 가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의 사립학교나 국제학교 등은 스페인어도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까지 두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배워가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기숙사가 있는 국제학교나 그리고 축구 조기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국제학교에 대한 유학, 스페인 유학, 그리고 축구 유학 관련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페인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또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즐거운 상상!